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교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동영상은 챗GPT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원 가입, 그다음에 로그인 하실 때 주의점,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메뉴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에선 챗GPT를 전혀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접속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회원 가입과 로그인 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할 내용들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기본적으로 챗GPT에 대해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여러분들보다 원활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되는 자료를 먼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정보는 이제 스택소프트 co.kr 여기에서 한번 접속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작성한 관련한 프롬프트, 이제 사용법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질문사항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다 공개는 좀 어렵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구글 시트를 통해서 살펴보실 예정이고, 이 프롬프트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런 프롬프트나 설명서를 말씀 올리는 이유는 GPT-4에 대한 상세한 사용 설명서나 지침서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기초적인 내용들만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UI 기능이나 메뉴가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어서 이런 급변하는 대응에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 올린 것처럼 제가 정답은 아니다. 언제든지 개선된 방법론이 출현될 수 있다는 부분. 하지만 저는 데이터 분석에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지금 제가 2024년도 3월 20일인데 보통 제가 한 300시간, 몇 시간 이상씩 계속 제가 많이 투입을 해본 결과 이런 방법이 좀 효율적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창의적인 프롬프트로 언제든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동일한 질문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나올 때까지 다양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활용 정도를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GPT 3.5하고 GPT 4가 있는데 4.0을 쓰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일부 비용은 내셔야 되겠지만 제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3.5에 비해서 4.0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기본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 올리도록 하죠. 자, 그러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GPT와 관련된 프롬프트나 관련한 내용들을 어디서 다운로드가 가능하신지 한번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는 www.stacksoftco.kr 혹은 stackclub.mode.s를 접속해 주시면 좋고요. 회원 가입은 전혀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회원 가입 필요 없으시고요. 해당되는 부분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stacksoftco.kr 접속이 안 되시면 stackclub.mode.s로 접속하시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다운로드나 동영상 부분이 나오시는데 실습할 수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동영상 부분으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멤버스 소식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멤버스 소식 접속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 무료 동영상 리스트가 있으시며, 여기를 보시게 되면 구글 시트를 보시게 되는데, 이 앞에 거는 제가 전체적인 강의 일정이나 동영상의 내용이고, 요거는 GPT와 관련된 내용들만 따로 뽑아서 구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자에 해당된 자가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들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해당되는 GPT, 그다음 구글로 보기 정도만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GPT와 관련된 내용들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와 관련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구글 시트를 접속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글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엑셀의 내용처럼 보실 수가 있으며,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같이 저와 함께 챗 GPT의 질문 내용, 이것을 우리는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질문 내용, 답변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제 강의 실적이나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 참고 동영상인 경우에는 GPT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업로드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필수나 가중치 같은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초적인 내용들만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GPT에 대한 개요 같은 거는 제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기본 설정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브라우저 쿠키 삭제 접속 사이트가 나오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그인을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실 때 GPT가 로그인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 각 브라우저에 해당되는 쿠키를 모두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를 삭제하기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크롬과 엣지에서 모두 해당되는 쿠키를 삭제해야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시는데, 이래도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아이디로 새롭게 접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신 부분이 가끔 있었어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가 아이디가 3개가 있었는데 1개는 계속적으로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방법을 지우고 하더라도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아이디를 통해서만 진행을 했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근데 다음날 되니까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아마 해당되는 아이디가 접속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브라우저별로 쿠키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쿠키를 삭제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를 통해서 해당되는 브라우저별의 쿠키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해당되는 크롬하고 엣지에서 모두 쿠키를 모두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으로 접속된 상황이고요. 크롬에서 해당되는 쿠키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 쿠키를 지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쿠키는 지난 1시간 정도만 지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기본에 가시거나 고급을 가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정도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호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급에 가시게 되면 암호는 계속 그냥 유지를 해주시는 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기본 정도만, 그리고 지난 1시간 정도만 인터넷 사용 기록을 삭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로그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기록 삭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엣지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딜리트 하시고 나서 지난 1시간 정도만 쿠키 부분만 지우시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로그인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구글 시트에 해당되는 기본 설정 부분 잠깐 보시게 되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타나실 겁니다. 접속하는 사이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도록 하죠. chat openai.com입니다. 접속해 보시죠. 자, 접속해 볼게요. chat이죠. 죄송합니다. chat openai.com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걸로 나와가지고 요거 바꾸고 갈게요. 그리고 제가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것처럼 해당되는 로그인 부분이 나타나시는데, 해당되는 가입을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회원 가입을 하시려면 해당되는 openai.com 요거에 접속을 하셔서, 혹은 여기서 로그인, 사인업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번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 없느냐? 그러면 여기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구글 계정, 난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러가지 계정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는데, 요걸로 갈 경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아이디이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그 다음에 로그인도 여기에서만 접속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구글 아이디로 접속이 되셔야지만
로그인이 된다는 한계점이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서 이 이메일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 이메일도 구글 아이디로 집어넣어도 돼요. 구글에 해당되는 부분, 네이버와 관련한 내용들도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계정과 별도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진행을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이 접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접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비밀번호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 주소 여기에다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 구글 계정은 별도고요. 이 별도에 비밀번호는 별도로 운영하실 수 있고, 이 챗GPT에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별도로 구성하실 수가 있으므로 챗GPT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되는 부분을 반드시 이메일 주소로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계속하기 나오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는데, 이 비밀번호가 잃어버렸다 하시게 되면 이 메일로 발송이 되실 거예요. 아니면 가입을 하라 그러면 이 메일로 나오실 텐데, 초기에 메일로 발송됐다가 아마 외국에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스팸으로 걸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팸 메일함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 해당되는 부분을 접속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이라고 누르시면 접속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구글 아이디로 제가 다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디로 접속을 한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과 같이는 로그인을 하셔야만 정상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되는 프롬프트 진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3.5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3.5 버전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확장 프로그램이긴 맞긴 합니다. 하지만 4.0에서는 상당히 방해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프롬프트 진이 여기 왼쪽 하단이나 그런 부분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도 있다면 반드시 삭제하고 진행하셔야 4.0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메뉴부터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그 다음에 요 부분, 왼쪽 하단, 그 다음에 여기가 메시지를 발송하는, 입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프롬프트 혹은 메시지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가 자연어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면 돼요. 왼쪽 상단에 가시게 되면 요게 챗인데 새로운 챗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챗으로 생성이 되는데 챗과 챗은 서로 간에 공유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공유되지 않고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3.5 그 다음에 4.0 역시 해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챗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왼쪽 하단에 아이디 부분, 그 다음 메시지 부분인데 우선은 저는 팀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 버전이라는 부분도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3.5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5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제한으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API라는 부분은 별도의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만은, 자,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3.5와 4.0의 차이점은 우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첨부 파일이 3.5는 발생하지 않고요. 4.0일 경우에만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첨부 파일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이렇게 쭉 끌어다가 이렇게 업로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업로드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 왼쪽에 아마 여러 버전하고 조금씩 다르실 수 있어요. 해당되는 커스텀 부분은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세팅 부분도 여러분들의 맞춤용으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세팅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버전하고 저건 좀 다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선 데이터 컨트롤 같은 경우는 4.0 플러스 버전인 경우에는 히스토리하고 트레이닝이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챗의 학습이 돼서 오픈 AI에다가 학습을 시켜주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4.0에 해당되는
팀 버전인 경우는 저와 보시는 것처럼 내가 올리는 자료에서는 트레이닝,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이 부분에서도 크게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완적인 부분, 여기서 채세 히스토리를 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지 않게 됩니다. 기록에 남지 않고,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도 데이터도 여기를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찾기가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세팅해서 히스토리는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계속 유지되진 않습니다. 일부가 중간중간에 삭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요 메뉴들은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두 다 지울 거냐 이런 것들은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성을 보면서 검색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커스텀 여기 사용자 정의 부분이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는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와 함께 사용자 정의에 필요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설정을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시트에서 해당되는 커스텀 그 다음에 레스폰스 이 부분을 설명 올릴 건데, 우선 커스텀 부분은 역할을 지정하고 응답 방식을 출력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카피해서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사용자 정의한다 그래서 100% 얘를 준수하진 않습니다. 한 90에서 95% 정도 준수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언어 부분이나 가이드에서 영문이나 산출물을 모두 한글로 표현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레스폰스에서는 세션마다 헤더 스타일, 그 다음에 답변은 두 가지식으로 작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문서를 해도 이 결과치가 동일하게 계속 출력이 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는 무조건 추가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5 버전에서도 가능하고요. 4.0에서도 해당되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사용자 정의만큼은 두 가지 정도, 여기서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사용자 요거 한글하고 헤더 스타일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스타일이 뭔지 설명 올리도록 할게요. 자, 헤더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각 섹션마다 대주제, 중주제 같은 것을 좀 두껍게 칠해주는 것, 크게 두껍게 칠해주는 것을 해당되는 부분을 헤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때 헤더 스타일이 좀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레스폰스에서는 해당되는 여기 부분에서 헤더 스타일 요거만큼은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우선적으로 좋다. 근데 얘가 반드시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챗과 챗을 사용할 때는 챗 간에는 서로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챗 GPT에 대해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기본적인 메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으며, 다음 동영상부터는 좀 세세한 상세적인 내용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